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새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무력감과 후회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올해 52살이고 미국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이민 온 지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쓰러지셨어요? 병원은 가셨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시네.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는 것 같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뒤바뀐 때였거든요. 전화를 끊고 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항공편을 검색해 봤는데 대부분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대폭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나마 있는 항공편도 예약이 꽉 차 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 입국하면 무조건 14일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격리면제서라는 게 있긴 했지만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만 발급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격리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영사관 홈페이지를 뒤졌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항공편과 격리 규정을 계속 찾아봤어요. 아내 미영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서 함께 찾아줬습니다. 여보,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격리를 해도 적어도 한국에는 있잖아. 아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14일 격리라는 건 자칫하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의식이 없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며칠이 고비라고 하시네. 준호야,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7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있던 불안감이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월요일 바로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상사에게 사정을 말하니까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그리고 무작정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일단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약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당시 한국행 직항편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도쿄나 홍콩을 경유해서 가야 했습니다. 총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여행이었어요. 그나마 가장 빠른 항공편이 수요일 출발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화요일 밤 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주셨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깨어나셨어. 잠깐이었지만 눈을 뜨시고 내 얘기를 하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더라. 내가 오고 있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잠드셨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달려갈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아버지 생각만 났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부산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셨어요. 손으로 하는 일이라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항상 깨끗하게 씻고 오셨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별로 말씀이 많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미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 묵묵히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최고다. 그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버지께서 국제 전화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국제 전화료가 정말 비쌌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몸은 건강하냐? 밥은 잘 챙겨 먹고? 항상 그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구했다고 하니까 전화기 너머로 기뻐하시는 소리가 들렸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아내 미영을 한 번도 보지 못하셨으면서 내가 좋다고 하면 나도 좋다고 하셨어요.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화상통화로 수진이와 민수를 보여드릴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할아버지 언제 와요? 손주들이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는 곧 갈 거라고 하셨지만 결국 한 번도 미국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여권을 만들어 드린 적도 있었어요. 2014년쯤이었나 한국에 갔을 때 여권 신청을 도와드렸거든요. 하지만 결국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셨죠. 나이 들어서 비행기 타고 그 먼 곳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손주들 사진을 보실 때마다 아쉬워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건 2019년 추석 때였습니다. 그때도 겨우 일주일 휴가를 내서 정신없이 다녀왔었어요. 아버지는 그때도 건강해 보이셨어요. 여전히 정비소 일을 하고 계셨고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시고 그랬거든요. 다음에는 좀 더 오래 있어라.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네, 다음에는 한 달 정도 있을게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수요일 아침 드디어 시애틀을 출발했습니다. 공항까지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고등학생인 수진이는 학교를 빼먹고 나왔고 중학생 민수도 함께였죠. 아빠 할아버지께 안녕하다고 전해드려.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수도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요. 공항에서 가족과 헤어지는 순간 정말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때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한국 상황을 확인했어요. 기내 와이파이로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내고 아버지 상태를 물어봤죠. 아직 의식이 없으시지만 의사 선생님이 조금씩 나아지고 계신다고 하셔. 그 메시지를 보고 조금 안심했어요. 아마 제가 도착할 때까지는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환승할 때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격리면 제서에 대해 문의하려고 했어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만 발급 가능해요. 담당자의 대답은 예상한 대로였어요. 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죠. 그럼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정말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결국 14일 격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홍콩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후 5시였어요. 총 26시간이 걸린 여행이었죠. 공항에서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격리시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아직 의식이 없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시네. 빨리 와야 할 텐데. 어머니 목소리가 더욱 초조해져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급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금요일 오전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14일 격리가 시작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격리시설로 이동해야 했어요. 격리시설은 경기도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들어가니까 정말 답답하고 무력한 기분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격리시설에 들어왔어요. 14일 동안 나갈 수 없대요. 그럼 아버지를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최소한 14일은 지나야 해요.
혹시 상황이 안 좋아지시면 병원에서 화상통화라도 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하지만 당시 병원 상황도 쉽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었거든요. 격리 첫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방향을 바라보며 아버지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아실까? 14일 후에도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토요일 오전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준호야, 의사 선생님이 오늘이 고비라고 하시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눈꺼풀이 조금 움직이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가 온 걸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려 주세요. 제가 여기 있다고, 곧 뵐 수 있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후 3시쯤 어머니께서 울먹이며 전화를 주셨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고요. 격리시설 작은 방에서 혼자 오열하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는지 몰라요. 17년 만에 아버지를 뵈러 한국에 왔는데 결국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날 밤 곧바로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격리면제 신청서.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토요일 오후였고 영사관 업무 시간이 끝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요일은 휴무였어요. 가장 빠른 처리가 월요일이었는데 아버지 장례식은 일요일에 치러질 예정이었어요. 한국의 장례 문화상 사흘장을 치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격리시설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해야 해요. 하지만 담당자도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어요. 격리면제서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요일 아침 아버지 발인 시간에 맞춰 어머니께서 화상통화를 연결해 주셨어요. 핸드폰 화면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 하얀 수의를 입고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화면을 향해 계속 말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실 수 없었죠. 친척들과 동네 분들이 와서 조문을 하시는 모습, 어머니가 혼자 상주로 앉아 계신 모습,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가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발인할 때도 화상통화로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집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을 핸드폰 화면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느꼈어요. 기술의 발달이 무슨 소용인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없다면. 월요일에 드디어 격리면제서가 발급됐어요.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떠나신 후였고 장례식도 끝난 상황이었죠. 격리시설에서 나와서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들, 아버지 정비소가 있던 곳.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17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준호야. 어머니를 안는 순간 두 사람 다 펑펑 울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쉬움이 그 포옹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내 탓이 아니야. 이런 상황을 누가 예상했겠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의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방에 들어가 봤어요. 아직도 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제가 미국에서 보낸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수진이와 민수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 가족 여행 사진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띈 건 작년 크리스마스에 보낸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침대 머리맡에 두고 계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그리워하셨을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납골당에 갔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께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었죠. 아버지, 제가 왔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마지막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납골당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7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에 일주일 정도 머물며 아버지 유품을 정리했어요. 정비소도 정리해야 했고 각종 서류들도 처리해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아버지가 얼마나 절약하며 사셨는지, 그리고 그 돈을 제가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저축해 두셨다는 거였어요. 이 돈으로 손주들 교육비라도 보태라. 어머니가 전해주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납골당에 한 번 더 갔어요. 아버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하지만 늘 아버지 생각하며 살겠어요. 인천공항에서 어머니와 헤어질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혼자가 되신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하고 걱정됐거든요. 자주 전화해라. 그리고 몸 건강히 챙겨.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한동안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 생각이 자꾸만 났고 그때의 무력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만약 미리 한국에 와 있었다면? 만약 격리 규정이 달랐다면? 그런 가정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요. 오히려 제가 무사히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 가족들과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그걸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후회는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후로 어머니와는 더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꼭 화상통화를 하고 안부를 확인하죠. 준호야,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자주 와라.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처럼 어머니마저 혼자 떠나보낼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1년에 2번은 꼭 한국에 가려고 해요. 여름 휴가 때 1번, 겨울 휴가 때 1번.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 납골당도 자주 찾아뵙고요. 수진이와 민수도 이제 많이 컸어요. 수진이는 대학생이 됐고 민수도 고등학생이 됐죠.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게 아이들에게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가끔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는지, 저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걸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올해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그리움은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특히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때는 더욱 그리워져요. 아버지와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지난 추석에 한국에 갔을 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서 납골당에 가져갔어요. 아버지가 평생 좋아하셨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였죠. 아버지, 제가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레시피를 가르쳐 주셔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버지가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요즘 들어서는 아버지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셨던 아버지, 자식들의 꿈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과연 제대로 보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버지는 보답을 바라고 사랑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자주 연락드리고 더 자주 한국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가지 못해서 가족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요. 과거의 후회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자고요. 어머니와의 시간, 아내와 아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은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을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됐죠.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생각을 해요. 아버지도 이렇게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수진이가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 민수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 아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했을 때, 그런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져요. 물론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버지, 수진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버지,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버지,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버지가 여전히 저희와 함께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올해 여름 휴가 때 가족 모두 함께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수진이와 민수에게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던 곳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버지의 정비소가 있던 자리, 아버지가 자주 가셨던 공원, 아버지와 제가 함께 걸었던 길들. 그리고 납골당에 가서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직접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비록 살아계실 때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아이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머니도 손주들이 오는 걸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에게는 이제 손주들이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이거든요. 이번 방문에서는 좀 더 오래 머물 예정이에요. 적어도 한 달은 있으면서 어머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들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아버지의 일기장이나 사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의 꿈들, 저를 키우시면서 느끼셨던 감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라도 알고 싶어요. 어머니를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아버지가 지금 어디선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까?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후회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어디선가 계실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 가족이 잘 지내는 걸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건,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는 평생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회를 계기로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가족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말이에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세상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채 영원히 헤어져야 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후회와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소중한 걸 배웠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인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전화 한 통화, 안부 한마디가 나중에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되는지 저는 이제 알거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제가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말이에요. 언젠가 저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할 말들은 다 하고 받은 사랑은 다 돌려주고 가기를 바라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하늘에서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희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당장 안부 전화라도 드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